그와 그의 부하들은 쉘타운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이 보스가 왜 그렇게 강한지, 그림자가 보스 체력을 절반이나 깎은 방법을 몰라 좌절했습니다. 늪에 들어서자마자 보스가 물기둥으로 즉사시켰고, 늪에는 작은 몹들까지 가득했으니 일부는 격분했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싸울 방법이 없었죠. 리더는 이를 갈았고 이 사실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으니 자신을 따르라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미 늪으로 돌아와 있던 진봉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수많은 수명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채팅을 이용해 리틀 블랙에게 이미 돌아왔다고 알리고 왜 이렇게 수명 구슬이 많은지 물었습니다. 리틀 블랙은 그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것에 다소 놀라며 그 수명은 시끄럽게 보스에게 돌격했다가 물기둥에 전멸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을 과대평가한 것을 보고 진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생에서도 유령선 때문에 고생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보스는 여전히 그 지역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진봉은 황금 유령선이 이동 불가 스킬을 한 번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체력은 상대하기 매우 쉬웠습니다. 체력이 절반 이하일 때 피해를 받으면 일정 확률로 사라졌다가 먼 곳에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플레이어들은 잡기가 매우 어려웠다. 진봉은 망설임 없이 독다트를 날려 유령선 종을 명중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보스는 또 다른 공격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본 진봉은 그림자 자랭으로 몸을 숨겼다. 보스의 움직임을 간파한 진봉은 곧바로 즉시 그림자 배기를 사용해 빠르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두머리와 그의 부하들은 다시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칭펑이 또다시 보스와 싸우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이 말을 들은 우두머리는 둘 다 해치울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그 멍청이들이 또 말썽을 피우러 돌아온 걸 본 샤오흔이는 화가 났어요. 그림자가 보스를 죽이려 하자 저 나쁜 놈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마법 지팡이를 꽉 쥐고 천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법 지팡이에서 나온 벼락이 부하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새까맣게 태우자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격분한 우두머리가 누가 공격했냐고 물었습니다. 부하 한 명이 샤오엔이를 가리키며 그녀의 짓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도끼를 쥐고 부하들에게 그녀를 죽이라 명했어요. 그걸 본 샤오엔이는 두려움에 떨며 도움을 청하며 달리기 시작했죠. 우두머리와 부하들은 그녀를 뒤쫓으며 기필코 죽이겠다 맹세했어요. 그 근처 나무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뒤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샤오은이와 다른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편 늪으로 돌아와서 칭펑은 보스와 거리를 두며 거의 다 죽어가는 녀석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역시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황금 유령선은 5레벨 보스였지만 혼자 잡긴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데미지가 낮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투가 길어져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절벽 위 사람들을 보고 방금 죽은 자들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늪 근처 무리도 그가 보스를 잡으면 해치우고 전리품을 빼앗으려 기다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보스에게 독이 퍼지기 시작하자 보스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골드 등급 황금 유령선 처치를 알리고 칭펑에게 보상으로 경험치 4,800을 지급했습니다. 그는 8레벨로 올랐고 진화 포인트 7점과 거래 가능한 수명 216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림자 자랭을 발동했죠. 좋은 꿈이었겠지만 계산을 잘못했다는 게 흠이었죠. 전체 시스템 알림이 모든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쉘타운의 플레이어 그림자가 서버 최초로 골드 등급 보스를 처치하여 명성 3점을 획득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알림은 그 지역 모든 플레이어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무도 그림자가 누구인지 왜 강한지 몰랐습니다. 골드보스 첫 처치자는 한나라 도시 출신이어야 한다며 다들 분노했죠. 쉘타운에서 왕멍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시스템 알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자가 혼자서 브론즈 등급 보스와 싸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만에 골드보스를 혼자 처치한 것입니다. 그는 그림자가 왜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최강자임을 깨달은 칭펑의 여동생의 눈이 결의에 차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레벨업을 도와주면 송페이 오빠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스의 시체가 사라지고 바닥에는 수명과 전리품이 남았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무리 우두머리는 보스가 엄청난 전리품을 떨군 것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사악한 표정으로 그림자가 전리품을 챙기지 않고도 은신한 것을 보며 그들을 경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광에게 그림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칭펑을 죽이고 보스 전리품을 독차지하려 했죠. 광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활을 당겨 환영불 독수리 스킬을 사용했고 늪을 향해 쏜 화살은 독수리의 환영으로 변했다. 독수리는 날아오르다가 폭발하였고 그 깃털은 늪 위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칭펑은 그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헌터가 이렇게 빨리 은신 해제 능력을 배울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을 거라 확신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암살자 직업은 은신 레벨에 추가 점수가 있었다. 광의 스킬은 1레벨이라 뚫을 수 없었다. 자신만만한 광은 보스에게 쇄도우가 많은 인원을 보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말했고 보스와 부하들은 전리품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전리품을 지키기로 하고 부하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언제든 전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보스 전리품의 소유권은 5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전리품은 그들의 것이 될 터였다. 그들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섀도우가 나타나자 그들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칭펑은 번개처럼 움직여 모두를 쓰러뜨렸다. 이제 주위가 조용해지자 칭펑의 관심은 전리품에 쏠렸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리틀 블랙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일단 잊고 나중에 찾기로 했다. 지금은 탐욕스러운 손을 업그레이드할 진화 포인트가 충분해 전리품 획득 전에 스킬을 강화했어요. 탐욕스러운 손은 다이아몬드에서 에픽 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이 스킬은 몬스터 시체에 사용하면 220%에서 300% 확률로 추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전리품은 100% 확률로 한 등급 더 높았고 주인공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는 100% 확률로 모든 빛을 모아 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손이 전리품을 흡수하기 시작하자 진풍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숲에서 밝은 빛이 터져 나왔고 탐욕스러운 손을 사용한 그는 진화 포인트 21점, 거래 가능한 수명 648일, 그리고 유령불 종이라는 특수 아이템 2개를 얻었습니다. 유령불 종을 2개나 얻게 되자 진풍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특수 아이템이었죠. 이걸 장착하면 죽어도 수명을 잃지 않으며 재사용 대기 시간은 1560초입니다. 스킬은 2가지로 하나는 패시브인 영혼 흡수이고 다른 하나는 액티브 스킬입니다. 몬스터를 죽이면 드롭되는 수명의 양이 20% 증가하고 유령불 종 2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영혼 충격은 액티브 스킬이었고요. 종을 흔들면 반경 100m 내 모든 적을 3초 동안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512초입니다. 유령불 종은 장비가 아니라 아이템입니다. 장비 칸을 2개나 차지하지 않고도 유령불 종 2개가 인벤토리 한 칸만을 차지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 샤오웬이가 채팅으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림자는 놀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냐고 물었다. 진풍은 샤오웬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걱정했지만 음성 채팅으로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비명만 들려왔습니다. 샤오헨이는 우두머리와 부하들에게 포위되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저항을 칭찬하면서도 도망칠 곳 없으니 얌전히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황홀하게 만들어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뒤를 돌아보자 벼랑 끝이었다. 이런 놈들한테 죽을 수는 없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절병 아래로 몸을 던졌고 우두머리와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져 세게 부딪혔고 극심한 고통 속에 피웅덩이가 번져 나왔습니다. 이내 그녀의 몸은 사라지기 시작하며 수명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두머리는 절벽을 흘릿 보고는 그녀가 진짜 뛰어내린 것을 보자 그 단호함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샤오헨이는 자신은 이미 죽어 마을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티의 거래 수명이 모두 왕맹대장에게 있어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왕풍은 안심하고 샤오니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건네주러 가겠다고요. 그녀는 기뻐하며 주인공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는 그 지역의 모든 수명을 모았고 이번엔 대박을 터뜨린 거죠. 거래 가능한 수명은 3115일에 달했고 진화 포인트도 21점이나 얻었어요. 그는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탐욕스러운 손을 진화시키기로 했죠. 시스템 창에 탐욕스러운 손 스킬이 이미 에픽 등급에 도달했음이 나타났다. 계속 진화하려면 10배의 진화 포인트가 필요했죠. 시스템은 210 진화 포인트를 사용해 이 스킬을 진화시킬 거냐고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예상했거든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스킬 레벨이 높을수록 진화에 소모되는 포인트는 늘어났죠. 그는 이 일을 일단 접어두고 공격 스킬부터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데미지가 높아야 더 강한 보스와 맞설 수 있고 그래야만 더 훌륭한 전리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가 집중하여 즉시 그림자 배기가 플래티넘에서 다이아로 올랐습니다. 스킬 공격 범위가 21m에서 27m로 늘었습니다. 은신 지속 시간은 7초에서 9초로 증가했고요. 이제 5번이 아닌 경로에 있는 모든 적에게 7번의 배기 공격을 총 10초 동안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기 길이는 3.1m에서 4.1m로 늘어났고 이제 각 배기 공격은 200이 아닌 300의 추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진화 포인트 10개를 써서 3개만 남았습니다. 초기 백스텝 스킬 강화가 브론즈, 실버를 건너뛰고 노멀에서 골드로 올랐습니다. 백스텝 사용 시 피해량이 15%가 아닌 30% 증가하게 됐습니다. 킹팽은 즉시 그림자 배기를 2번 진화시킨 후 피해량이 2배로 늘어 기뻤습니다. 은신 상태가 아니더라도 은신을 해제하지 않고도 3000점의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은신이 풀리고 백스텝이 사용되면 7번의 배기 피해량 합계가 6000에서 7000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시스템 창으로 스킬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골드 등급 보스는 실버 장비를 2개에서 4개까지 드롭하고 낮은 확률로 골드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손 효과 덕분에 골드 장비와 스킬북 11개, 플래티넘 장비 2개, 플래티넘 스킬북 1개를 얻었네요. 이 전리품 중 3개는 암살자가 쓸 수 있어 꽤 좋았습니다. 그 장비들 중에는 플래티넘 등급의 유령선 쌍검이 있었는데 이는 암살자용 무기로 피해량 136, 민첩성 22, 공격 속도 24%, 방어구 관통력 17이라는 강력한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레벨 5였습니다. 이 무기의 고유 효과는 일반 공격마다 2번의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쌍검을 착용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스킬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다지 유용한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기본 공격력이 상당히 높고 민첩도 20이나 붙어 있었죠. 공격 속도가 오르면 스킬 시전 속도도 빨라지고 회수 시간도 줄어들어서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방어구 관통 속성도 꽤 쏠쏠한 편이었고 다음으로 우리 주인공은 골드 등급의 유령불 가죽 갑옷을 장착했는데요. 이 갑옷은 물리 방어력 25, 화염 저항 50, 피해 차단 14라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생명력을 무려 419나 올려주는 엄청난 아이템이었습니다. 착용 조건은 레벨 5였죠. 레벨업을 해도 체력이 오르지 않았던 터라 이 장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체력이 350인데 이 장비 하나로 419포인트나 즉시 상승했으니 말이죠. 이걸 입으면 대부분 플레이어가 그의 방어력을 뚫기 힘들겠지. 그는 시스템을 이용해 방어 장비를 보이지 않게 설정하고 암살자 클래스의 기본 외형을 사용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 남들이 장비를 눈으로 볼 수 없어 게임 인터페이스에서 확인해야만 했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1개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인벤토리를 확인했더니 스킬북이었습니다. 골드 등급의 암살자 클래스 스킬 유령 그림자 흐리기였습니다. 패시브 스킬이었죠. 15%의 회피율을 부여하고 회피가 발동되면 모든 피해에 면역이 됩니다. 진풍은 드디어 암살자 생존 스킬을 얻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스킬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게임에서는 회피율을 높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피율을 높이려 노력하면 다른 능력치가 낮아지고 만약 회피가 발동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그때 우리 소년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어. 남들과는 다른 그는 스킬을 무한으로 진화시킬 수 있었지. 회피율을 높이면서 다른 능력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 그에겐 이득만 있었어. 진풍은 그 지역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전리품은 전사, 사제, 궁수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왕명에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팔 수 있었죠. 지금 당장은 그들이 살 돈이 없겠지만 왕명의 성격이라면 분명 외상으로 팔아줄 겁니다. 이번에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한 건 모두 리틀 블랙 덕분이었죠. 이 행운의 잉어 없인 레벨 5 유령선을 찾아 공격할 수 없었을 테니 그녀에게 고마워하기로 했습니다. 킹팽이 나무 옆을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분노에 찬 리더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킹팽과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고 모두 얼굴이 새하얘졌다. 섀도우를 보자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달아났다. 아니나 다를까 킹팽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림자 살행을 사용했고 스킬이 발동되는 내내 한숨을 쉬었죠. 그들이 한 발짝도 떼기 전에 킹팽은 번개처럼 움직여 모든 부하를 처리했습니다. 이걸 본 리더는 당황해 전력을 다해 도망쳤지만 킹팽이 그걸 허락할 리 없었죠. 주인공이 그의 앞에 나타나 은신 스킬을 해제하자 리더의 얼굴이 킹팽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의 눈은 눈물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수명이 1년도 채 안 남았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진풍은 차가운 눈으로 남을 공격하기 전에
본인 운명을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진풍은 가차없이 독 다트로 공격했고 리더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너무 많은 플레이어를 죽여서 살인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살인자 상태 1단계에서는 사망 시 현재 수명의 75%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진풍에게는 유령불 종이 있었기에 침착했습니다. 만약 실수로 한 번 죽더라도 수명을 잃지 않을 것이었다. 진풍이 쉘타운으로 돌아오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골드보스를 잡자 모두 충격에 빠졌다. 그가 장비 없이 보스를 잡자 버그를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인공이 광장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풍은 호기심이 생겼죠. 남자는 미소 지으며 스킬북을 건네주었고 실수로 암살자 스킬북을 샀다며 부디 이것을 받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시스템은 즉시 해당 스킬북을 식별했습니다. 이 스킬북은 꿰뚫기라는 이름의 일반 등급 단일 대상 스킬이었습니다. 명중시 20의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고 2초간 기절시키며 재사용 대기 시간은 22초였습니다. 진풍은 스킬북을 받아 들고는 제어 스킬이라 내심 놀랐습니다. 책을 받은 그는 갈 길을 갔고 다른 이들도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분노하며 진풍에게 죽었다고 말했어요. 스킬북을 준 게 너무 비겁했고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가 없었기에 다른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남자는 각자의 인맥을 이용해 사람을 모았고 모두가 힘을 보탰습니다. 한 사람당 침 한 번 뱉으면 진풍을 익사시키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지. 시엔 샤오는 그림자가 혼자서 빠르게 성장하고 레벨업하는 것을 보니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현실에서 그를 찾아 납치하면 그의 비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수명을 모으는 노예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남자는 시엔 샤오의 이 멋진 계획을 칭찬했습니다. 시엔 샤오는 집안의 여자를 보내 킹팽에게서 정보를 빼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금 들은 섀도우의 목소리는 너무 낯설었다. 그는 자기 무리가 아님을 알았고 매우 가난한 것이었죠. 킹팽이 함정에 빠질 거라 확신했기에 그들은 전문 미인을 찾았습니다. 킹팽이 리틀 블랙에게 줄 것이 있다며 거래를 수락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가득 찼지만 이름은 리틀 블랙이 아닌 빅플럼이라고 설명했어요. 킹팽이 강력한 스킬과 목걸이를 건네주자 그녀의 마법 지팡이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스킬과 목걸이 덕분에 공격력이 몇 배나 강해졌으니 정말 기뻤죠. 게다가 만화 회복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져 진심으로 그에게 고마워했어요. 우리 주인공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약속대로 공간 반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인벤토리에서 공간 반지를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숲에서 탈출하다가 우연히 유적 입구처럼 보이는 지하 동굴을 발견했다고 그에게 말했고 혹시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진풍은 처음엔 황금 유령선에 이어서 이제는 유적 입구까지 알게 되니 이 소녀와 친구가 된 것이 정말 이득이라고 생각하며 내심 놀랐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골드 장비 2개를 안 줬다면 이 정보를 안 알려줬을 겁니다. 이 공간 반지로 그의 인벤토리는 27칸이 됐습니다. 진풍이 왕맹은 어디 있냐고 물건들을 팔고 나면 그녀가 말한 유적에 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대장과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사제를 훈련시키러 가서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이용해 유적의 입구를 표시하며 덤불 뒤 땅에 돌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망치다 돌판을 옆으로 옮기고 그 안에 숨었는데 몇 걸음 안 가서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너무 무서워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놈들에게 안 잡혔을 거라고요. 진풍은 왕맹과 거래하기 위해 사라졌고 지금 바로 유적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샤오웬이는 어리둥절했죠. 우리의 주인공은 쉴타운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레벨 10까지 사냥할 곳을 찾으려 했지만 유적이 있으니 굳이 사냥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주로 초보자 마을에 나타나는 유적은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무덤, 저주받은 유적, 신앙의 신전이었죠. 어떤 유적이든 작은 몹들은 전부 브론즈 등급이었고 실버 등급 몬스터가 있을 수도 있었죠. 그에게 몬스터들은 수명과 진화 포인트의 바다였죠. 샤오니가 지도에 표시해준 위치를 따라 칭펑은 유적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시간 낭비 없이 주인공은 입장했고 초보자 마을에 나타나는 유적은 주로 무덤, 저주받은 유적, 신앙의 신전 3종류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무덤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죠. 그곳엔 수많은 몬스터들이 살았고 전부 처치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엔 거의 항상 골드 등급 보스가 나왔죠. 저주받은 유적의 몬스터는 고대 신과 악신들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인간이었지만 일부는 미치거나 죽어 유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전 몬스터들은 고대 신과 악신 신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전의 구조는 매우 복잡했고 벽은 고대 벽화로 가득했습니다. 이 두 유적을 통과하면 특별한 아이템이나 스킬북을 얻을 수 있었죠. 벽에 그려진 벽화를 살펴본 소녀는 이곳이 신앙의 신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느낌의 벽화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포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소녀는 이곳이 고대 심판의 신의 신앙 신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심판의 눈과 같은 근원을 지닌 곳이었죠. 같은 시각, 숲에서는 왕멍 일행이 몬스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왕멍은 방패로 몬스터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몬스터가 그에게 맹렬히 달려들었고 미처 반응할 새도 없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공격했어요. 왕멍은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대장이 다친 것을 본 파티의 궁수는 당황하며 힐러에게 치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칭펑의 여동생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눈물을 글썽이며 지팡이를 쥘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방심한 사이 몬스터가 공격을 준비했어요. 이걸 본 파티의 검사가 칼을 뽑아들고 칭펑의 여동생에게 스킬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명령에 불복하고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두려움에 울었습니다. 몬스터가 다시 공격해 왕멍 일행은 전멸했고 쉘타운으로 순간이동됐습니다. 왕멍과 부하들은 분노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샤오애니가 웃으며 인사했고 왜 벌써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인 그림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장비를 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궁수는 칭펑의 동생을 가리키며 저런 멍청이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몬스터의 공격을 피할 줄도 모르고 스킬을 쓸 줄도 모른다면서요. 샤오이는 어쩔 줄 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샤오흔이가 그녀 앞을 막아서며 당황한 표정으로 궁수에게 왜 그렇게 사납게 구냐고 물었습니다. 초보자이고 게임도 처음인데 한 번 죽는 건 당연한 거라고 설명하면서요. 분노한 궁수는 샤오흔이에게 비키라며 저 아이를 죽도록 혼낼 거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샤오이미에게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1시간도 안 돼서 3번이나 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샤오이미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칭펑이 준 목걸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좋은 아이템 2개를 받아 그들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우 강력해졌으니 자기가 있으면 죽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왕멍이 나서서 모두 다툼을 멈추라고 명령했어요. 그에게 샤오애니의 제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합류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돌아오면 서도우를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샤오유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고마운 척 사과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감히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세도우와의 인연만 아니었으면 저들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어요. 그때 주인공이 방에 들어서자 무언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몬스터가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시스템은 이들을 고대신의 독실한 추종자 심판관으로 식별했습니다. 이들은 10레벨 실버 등급이었고 칭펑의 눈이 의심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이 그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즉시 그림자 배기를 사용해 몬스터들을 공격했습니다. 투명해진 주인공은 돌아보니 몬스터 체력이 별로 안 줄어든 걸 확인했죠. 은신을 풀고 배우 공격까지 했음에도 체력은 아주 조금밖에 닳지 않았죠. 그에게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10레벨 실버 등급 보스였고 독실한 추종자 둘의 체력 합은 골드 등급 황금 유령선보다도 많았죠. 그때 주인공은 호기심에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몬스터들이 다시 그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아직 은신 중인데도 몬스터들이 또 그를 향해 무릎 꿇는 게 이상해서 그는 살짝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눈을 감지했는지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풍은 몬스터들에게 길을 아는지 물었고 몬스터들은 고개를 들고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풍은 그들이 타락하여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수명을 훔칠 줄만 아는 야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몬스터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공에게 등을 돌리고 달려나갔습니다. 방문 바로 앞에는 한 무리의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몬스터들이 그들의 존재를 느끼고 돌진했고 플레이어들은 보스들이 실버 등급임을 알아차렸죠. 상대할 수 없어 이곳에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몬스터가 공격했고 맹독 안개에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명 구슬을 떨구고 사라졌죠. 그들은 주인공에게서 얼음 스파이크를 샀던 그레이 로즈 팀이었습니다. 진풍은 그들도 이곳을 찾을 줄은 몰랐죠.
현재 플레이어들의 장비 수준을 보면 아무도 깊이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인공은 은신을 해제하고 수명을 줍기로 했습니다. 몬스터들은 다시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들은 거래 가능한 수명을 100일 넘게 잃었고 주인공은 이들이 부유할 거라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은 건 없었습니다. 함정이나 보물은 없었고 실버 등급 미니보스 2마리가 전부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눈이 분노로 빛나기 시작했고 잊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독다트로 공격했고 그것은 몬스터 머리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실버 등급 보스 2마리를 처치한 보상으로 그는 경험치 4000점을 얻어 레벨 9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진화 포인트 4점과 거래 가능한 수명 188일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진풍이 탐욕스러운 손을 사용하자 몬스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에픽 탐욕스러운 손은 완전 사기라 기분 좋았습니다. 진화 포인트 32점, 거래 가능한 수명 1504일, 골드 등급 아이템 4개, 실버 등급 아이템 10개를 얻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자 펜던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암살자용 골드 등급 아이템을 얻었으니 기쁠 수밖에요. 바로 암살자 전용 장신구인 충실한 자의 펜던트였다. 민첩 15포인트와 재사용 대기시간 20% 감소 효과를 부여했고 6000초의 쿨타임으로 실버 등급의 독실한 추종자를 소환하는 고유 효과도 있었다. 킹팽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목걸이 스탯이 정말 좋았다. 재사용 대기시간 20% 감소로 은신 스킬의 쿨타임이 22초에서 19초로 줄었다. 독다트의 재사용 대기시간은 4.35초에서 3.75초로 감소했다. 즉시 그림자 배기는 10초에서 8초로 줄었다. 다른 장비는 모두 8레벨 이상이 되어야 했기에 사냥 효율이 훨씬 좋아졌다. 아직 아무도 쓸 수 없으니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기로 했다. 킹팽이 막 떠나려던 순간 땅이 흔들렸다. 호기심이 생긴 그가 뒤를 돌아보자 작은 기둥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모든 몬스터를 해치우자 장치가 활성화된 것을 보고 그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진풍은 기둥을 자세히 살피자 숨겨진 장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둥의 장치가 활성화되더니 그의 발밑으로 발판이 나타났습니다. 땅에 있던 문이 열리고 발판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리프트였죠. 발판이 몇 미터 정도 내려가자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몇 분 뒤 완전히 멈췄습니다. 진풍은 300에서 400m쯤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어둡고 음침해 보였고 진풍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으로 이곳이 사원 아래 미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적에서 숨겨진 미궁이 나올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전생에 많이 탐험해봤기 때문에 미궁 안에 수많은 함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총알바지가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탐험에는 전혀 의미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가득한 눈빛으로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능력치로는 함정 발동 시 즉사했죠. 다행히 그에겐 실버 등급 독실한 추종자를 소환해 싸우게 할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펜던트 힘으로 독실한 추종자를 소환했고 땅 위에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미궁 복도를 가리키며 정찰을 명령했습니다. 추종자는 벌떡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풍은 부하가 앞장서 정찰하니 편하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서 회피 패시브를 먼저 진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화 포인트 11점을 사용해 유령 그림자 흐리기를 에픽 등급으로 올렸고 패시브 회피율은 15%에서 75%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회피가 발동되면 모든 피해에 면역이 됩니다. 75%의 회피율은 이미 매우 높은 수치였죠. 남은 포인트로 즉시 그림자 배기를 에픽 등급으로 진화시켰죠. 킹팽은 진화 포인트 13점을 써서 즉시 그림자 배기를 다이아몬드에서 에픽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범위는 최대 30m, 지속시간은 12초까지 늘어났죠. 이제 7번이 아닌 9번을 베고 재사용 대기 시간은 8.8초가 됩니다. 배기폭은 최대 5m까지 늘어났고 데미지는 300포인트에서 400으로 증가했습니다. 에픽에서 레전더리로 진화하려면 진화 포인트 10배가 필요해 진풍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템의 시작 등급이 높을수록 진화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킬이 처음부터 에픽 등급이었다면 레전더리 등급으로의 진화가 첫 진화이므로 기본 진화 포인트인 1만 필요했습니다. 진화 목표가 레전더리 등급이라면 포인트가 10배 필요했고 1 곱하기 10으로 총 10포인트가 소모됐습니다. 이는 에픽 등급 스킬만 획득하면 레전더리, 신화, 고대, 불멸 등급까지 빠르게 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스킬이 처음부터 일반 등급이었다면 에픽 등급까지 진화시키려면 무려 7번을 진화시켜야 하고 10배수에 도달할 즈음에는 수백 포인트가 필요해집니다. 다행히 스킬이 어느 등급에서 시작하든 아주 적은 포인트만으로 에픽 등급까지 진화시킬 수 있었죠. 다시 말해 이제부터 그의 모든 스킬은 최소 에픽 등급이 되는 겁니다. 남은 진화 포인트는 11점이었고 시작 스킬인 그림자 자랭만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8포인트 사용해서 스킬이 실버에서 플래티넘으로 올랐죠. 스킬 지속 시간은 16초에서 24초로 늘어났고 은신 해제 시 공격력은 120에서 50으로 증가하여 총 90만큼 강해졌습니다. 쿨다운은 26초에서 22초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는 쿨다운 속도를 35% 감소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 샤랭의 최종 쿨다운은 16.3초였습니다. 쿨다운이 여전히 길었고 은신 해제 공격력도 좀 낮았죠. 나중에 이 스킬은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독실한 추종자가 석판을 밟아 함정을 발동시켰고 거대한 바위가 그 위로 떨어져 몸이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그 몸은 곧 빛으로 변해버렸죠. 소환수가 죽었으므로 그는 다시 소환하기 전까지 쿨다운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의로는 복잡하고 위험했으니까요. 그는 그저 천천히 탐험하며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죠. 사원 위층, 방패 든 남자와 후드 쓴 여자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남자가 캡틴인 그레이 로즈에게 몬스터들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레이 로즈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그레이 로즈는 몬스터들의 수명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몬스터를 죽여 수명을 가져갔을 텐데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죠. 남자는 실버 등급 보스 둘을 해치울 이는 서도뿐이라 했죠. 그레이 로즈는 그의 말이 옳다 여겼지만 다시 죽을 일은 없어 안도했어요. 그녀는 턱에 손을 얹고 이곳에 왔을 때 몬스터와 소통하는 듯한 사람을 봤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서도인지 보스를 매혹하는 스킬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었죠. 같은 시각 사원 2층에서는 킹팽의 독실한 추종자가 또 다른 함정을 발동시켜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 소년 앞에는 문으로 이어지는 긴 길이 나 있었죠. 킹팽은 3시간 동안 탐험했고 여기가 바로 미로의 끝일 겁니다. 전생 경험상 인명을 희생하며 길을 찾는다면 수백 명이 죽었을 겁니다. 킹팽은 펜던트로 독실한 추종자를 재소환했어요. 소환수가 앞장서 걷기 시작했고 킹팽은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라고 명령했죠. 소년의 명령에 따라 그 몬스터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결국 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몬스터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본 킹팽은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가가 손으로 문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킹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 반대편에서 파도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문 반대편에는 기둥으로 가득 찬 방이 있었고 중앙에는 가시덩굴로 뒤덮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킹팽은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가시로 가득하고 잠겨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NPC가 있었습니다. 그 NPC는 얼굴 아랫부분을 붕대로 감은 여인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킹팽은 그녀의 정보가 전혀 없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NPC는 처음 만나봤거든요. 여인은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는 몸이 빛으로 화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킹팽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에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보물 상자에 있던 가시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킹팽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한 여자의 정보는 볼 수 없었지만 심판의 눈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상자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에픽 등급 아이템이 들어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미믹이나 함정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킹팽은 상자를 가리키며 소환수에게 열라고 명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몬스터가 상자를 열자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킹팽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바로 패시브와 액티브 효과가 모두 포함된 암살자용 신급 스킬북이었거든요. 상자에는 자비에 부여라는 에픽 등급의 암살자 스킬북이 들어있었어요. 패시브 효과로는 약점 명중 보정이 100%, 그리고 약점 피해 배율이 2배로 적용되었죠. 상자 안에는 목긋기라는 액티브 스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다음 공격은 목긋기를 발동시켜 3초 동안 매초 공격력의 10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히고 쿨타임은 60초였습니다. 그의 스킬 덕분에 쿨타임이 44.4초로 줄었습니다. 킹팽은 패시브로 적 약점 히트박스가 2배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목긋기 스킬이었죠. 만약 다음 공격이 300의 피해를 입힌다면
디버프는 35초 동안 초당 300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총 피해량은 1200으로 원래 피해량의 3배였죠. 킹팽은 스킬 설명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순간 그림자 배기 스킬은 여러 번 타격해도 못 끊기는 첫 타격에만 적용됐습니다. 게다가 에픽 등급 스킬이라 진화 포인트 10개로 전설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했어요. 폭딜 능력이 몇 배나 강해졌으니 이번 전리품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리틀 블랙 덕분에 킹팽은 출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돌아가 파티에 남은 물건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채팅으로 리틀 블랙에게 왕멍을 마을로 다시 보내달라 했죠. 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섀도우가 유적 탐사를 모두 마치자 그들은 곧바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마을에 도착하자 킹팽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죠. 심지어 그의 추종자가 되어 응원하겠다는 이들도 있었죠. 강해시의 룬딩 그룹 회장이 서도우를 자신의 기업에 정식으로 초대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반딧불 마을 팬들도 킹팽을 맞으러 왔죠. 다른 마을의 플레이어들이 킹팽과 팀을 이루러 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는 다른 마을의 순간이동 게이트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고 드디어 송페이의 반딧불 마을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킹팽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림자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킹팽은 투명화 스킬을 써서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플레이어들은 그가 자신들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며 서로 싸웠죠. 킹팽은 리틀 블랙에게 다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캡틴에게 전문가 그림자가 도착했음을 알렸죠. 그때 킹팽의 눈에 여동생진 샤오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킹팽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 때문에 왕멍의 팀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 팀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이제 모두가 그림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순 없었죠.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힘을 쓸 수 없었고 많은 눈이 쏠린 상황에서 시카레도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샤오이는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죠. 그를 보니 왕멍의 파티는 쓰레기나 다름없었고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데려다주면 며칠 내 송페이와 재회할 거라 생각했죠. 킹팽은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장비가 파티 클래스에 완벽하다며 캡틴에게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스킬북은 전투력을 높여주기도 했고요. 킹팽은 수명 2200일을 초기 가격으로 제시했어요. 왕멍에게는 매우 비쌌습니다. 실버와 골드 등급이라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웠죠. 킹팽은 나중에 갚아도 되니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왕멍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할지 몰라 했습니다. 나중에 킹팽이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어요. 파티의 검객은 황금 투구를 썼죠. 서도우가 정말 어썸하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빨리 골드 장비를 얻으리라곤 믿기지 않았어요. 왕멍도 장비를 착용하고 골드 등급 스킬을 얻었는데 초당 데미지가 3배나 올랐어요. 섀도우가 자신들을 믿고 외상까지 해주자 감격해서 눈물을 참지 못했죠. 왕멍이 자기 인벤토리를 살펴봤지만 성직자용 아이템은 없어서 샤오이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궁수는 운 좋게 경험치를 얻고도 격분한 상태였죠. 샤오이가 킹팽에게 다가가 왕멍 파티의 성직자라고 밝히며 혹시 자신에게 맞는 장비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 시스템이 리틀 그레이스풀 플레이어가 친구 추가를 요청했다고 알려왔어요. 샤오이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킹팽은 차가운 눈빛으로 샤오이를 응시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샤오이는 충격에 빠져 얼이 빠진 채 서도우가 어디로 갔는지 되물었습니다. 왕멍은 이번엔 성직자 드랍템이 없었고 다음번에 그녀를 위한 아이템을 챙겨오겠다고 설명했어요. 궁수는 킹팽이 자신을 일부러 무시했다고 말해줬죠. 리틀 블랙에게 용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샤도우가 정말 멋있었어요. 킹팽은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골드 등급 성직자 지팡이와 스킬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물건들을 진샤오이에게 줄 이유는 없었죠. 앞으로 나아가면서 안 쓰는 장비와 스킬북이 많이 쌓일 텐데 그걸 일일이 파는 건 시간 낭비였어요. 하지만 왕멍의 권력은 그에게서 대량 구매를 가능케 했죠. 샤오이 때문에 당국과의 협력에 차질이 생기게 둘 순 없었죠. 왕멍 팀에 그녀 대신 성직자를 빨리 구해줘야 했죠. 빨리 리틀스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자 그의 눈이 진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신 살해자, 길드 매니저, 구이수 말입니다. 그녀는 백조사제라는 숨겨진 클래스의 성직자로 치유와 버프를 주는 흰새를 데리고 다녔다. 그녀는 에픽 등급 보스를 홀로 물리치는 유일한 사제였다. 그녀는 강력한 아군이었죠. 진 샤오이는 완전 쓰레기였고요. 킴팽은 리틀 쉬도
송페이처럼 반딧불 마을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게이트를 활성화했습니다. 리틀씨를 찾게 되면 왕멍의 팀에 합류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킹팽은 게이트를 이용해 반딧불 마을로 향했습니다. 반딧불 마을에 도착하자 시작 마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마을을 걷던 중 실버보스 체력이 절반 남았으니 서둘러 돌아가자는 두 플레이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놈에게 뺏기면 개죽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명이 송페이를 욕했어요. 팬들을 너무 많이 끌고 와서 이길 방법도 없고 웬 듣보잡 연예인에게 이렇게 무개념 팬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죠. 킹팽은 도착하자마자 송페이에 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을 따라가니 계곡이 나왔는데 이곳은 5레벨 지역인 통곡의 계곡이었습니다. 이곳의 몬스터는 엠버피엔드와 족쇄였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플레이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한 무리의 플레이어들이 온몸이 불꽃에 휩싸인 두 머리 몬스터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킹팽은 두 머리 엠버피엔드가 실버 등급 보스인 것과 많은 플레이어가 서로를 공격하며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자세히 보니 킹팽은 플레이어 무리를 보았는데 그중엔 그 자식 송페이도 있었습니다. 플레이어 두 명이 송페이 팀 앞에 서서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송페이에게 기습당해 수명을 빼앗겼다며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어요. 방패를 든 플레이어는 웃으며 송페이에게 마법사 여자들 뒤에 숨으면 안전할 것 같냐며 자신에게 심급 마법 저항 스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발을 때려는 순간 송페이의 마법사가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킹팽은 천역 법신 송페이가 마법사 클래스였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전생의 이 자식은 수많은 팬들을 속여 마법사 클래스를 선택하게 한 뒤 그들의 모든 장비와 스킬을 빼앗아 빠르게 강해졌습니다. 마법사로만 팀을 꾸릴 수 없자 팬들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스텝 포인트를 지능에 투자하여 극딜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민첩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체력에 투자해 고기방패가 되거나 힘을 선택해 지팡이로 공격하는 전투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초반에 송페이의 팀은 그야말로 막강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그들은 여기저기서 플레이어들의 수명을 빼앗았죠. 예상대로 게임이 진행될수록 그의 빠순이들은 대부분 빠르게 죽었습니다. 송페이는 보스를 가리키며 팬들이 너무 열심히 해 마음 아프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보스가 빨리 죽어서 모두가 쉴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이 폭력 없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쌍두 엠버피엔드가 송페이 일행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송페이의 한 팬은 가장 노력하는 송페이 본인에게는 힘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말로는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걸 참을 필요 없대요. 그녀는 몬스터를 가리키며 사랑하는 송페이를 해치지 못하게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송페이의 팬들은 몬스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페이를 왕으로 삼으려 몬스터를 무찌르고 그가 가는 어디든 따르겠다고 맹세했죠. 괴물은 입을 벌려 송페이에게 불을 뿜었고 그는 곧바로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닿기도 전에 그의 팬 중 한 명이 길을 막아서서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송페이는 소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몸이 사라지는 동안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그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통통한 소녀는 마법 지팡이를 꽉 쥐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발하라고 말했어요. 이 못생긴 몬스터를 죽이면 송페이 오빠가 랭킹 1위에 오를 수 있다고요. 그는 서도우를 넘어서야만 했어요. 이 말에 다른 사람들은 흥분했죠. 무기를 든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을 지배하며 송페이와 함께 싸우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들은 강력한 주문 여러 개를 시전했고 몬스터에게 벼락이 내리쳤어요. 송페이는 실버 등급 보스를 잡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가 혼자 골드 등급 보스를 이긴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섀도우가 버그를 썼다고 확신했어요. 송페이는 팬들 도움에도 겨우 7레벨이었죠. 섀도우가 왜 이리 빨리 레벨업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실버 등급 보스를 해치우면 8레벨이 되기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섀도우가 오랫동안 9레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기회에 그를 뛰어넘어 이 빌어먹을 게임의 1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림자에 둘러싸인 손이 송페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킹팽은 송페이의 목을 베고 순간 그림자 배기를 사용해 그의 몸을 조각내 버렸습니다. 개자식 송페이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킹팽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이며 팬들과 보스의 몸을 조각내 버렸습니다. 보스를 물리쳤고 경험치 1500을 획득했다는 시스템 창이 나타났습니다. 보스는 쓰러졌고 그 시체는 수명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섀도우가 단 한 방에 보스를 죽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섀도우의 공격 한 번은 수천의 피해를 줬고 그들은 고작 100의 피해밖에 주지 못했어요. 섀도우는 그들보다 10배 강했어요. 보스의 시체는 수명 구슬로 변했고 킹팽은 은신 스킬을 곧바로 해제했습니다. 영리한 플레이어들은 광역 공격임을 알아챘죠. 단 한 번의 공격에 송페이와 팬들이 모두 쓰러진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섀도우였고 그가 골드 등급 보스를 세계 최초로 처치한 사람이란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섀도우에게 전리품을 양보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섀도우가 송페이 무리를 죽여 복수해준 것에 환호하기 시작했죠. 킹팽은 공격이 두려워 모두 합심해서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생의 자신이라면 주저없이 죽였겠죠. 같은 시각 송페이는 반딧불 마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섀도우에게 살해당했으며 거래 가능한 수명 1106일과 거래 불가능한 수명 18년 113일을 잃었다고 알렸습니다. 송페이는 섀도우가 반딧불 마을에 온 걸 알고 당황했다. 강해시의 수백 개 마을 중 하필이면 자기 마을로 와 막타를 쳤다는 걸 믿을 수 없었죠. 그의 팬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통통한 소녀는 송페이마저 죽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소녀는 섀도우가 왜 죽였는지 몰라 격분했어요. 다른 팬은 섀도우가 실버 등급 보스를 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송페이가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한 것은 너무 비열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궁수가 송페이에게 다가가 긴장한 표정으로 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했어요. 독수리의 눈 스킬로 투명한 적도 감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말이죠. 송페이 팬들은 그가 마법사만 구한다 했으니 꺼지라며 소녀를 쫓아냈어요. 뚱뚱한 소녀는 몬스터를 죽이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송페이의 랭킹 진행에 방해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송페이는 팔을 벌려 자신이 궁수라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기에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는 여자의 손을 잡고 친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강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궁수라도 상관없었죠. 그는 그녀를 팀에 합류시키고 함께 레벨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송페이가 다가오자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한 암살자가 나타나 자신도 투명해질 수 있다며 섀도우가 자기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마법사가 섀도우를 얼릴 광역 스킬을 배웠다고 했어요. 송페이는 팔을 벌려 자기 가족은 사랑으로 가득하며 팀에 합류하고 싶은 소녀는 누구든 환영이라고 했어요. 소녀들은 기뻐 울며 송페이 곁을 영원히 지키겠다 맹세했어요. 그녀들 말로는 섀도우가 사랑하는 송페이를 기습했으니 명예도 없는 놈이래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했죠. 섀도우를 찾으면 송페이가 직접 처리해서 그를 건드리면 어떤 꼴이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두 플레이어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송페이가 이제 뭘 하려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누군가 그를 죽였다는 사실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송페이를 지키는 여자애들이 많아서 어떻게 죽었는지 의아했죠. 하지만 이내 섀도우 지심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섀도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송페이 때문에 우는 소녀들을 보며 쟤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송페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섀도우를 꺾으면 혼자 싸우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특히 암살자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가 보기에 섀도우는 자신 같은 위대한 마법사에게 도전한 풋내기 암살자일 뿐이었죠. 그와 동시에 진팽은 탐욕의 손으로 전리품을 챙겨 진화 포인트 16점, 거래 가능한 수명 217일, 실버 등급 전리품 6개, 그리고 골드 등급 전리품 1개를 얻었죠. 진팽은 19포인트 중 10포인트를 써서 우아한 해방 스킬을 진화시켰고 에픽 등급에서 전설 등급으로 올랐습니다. 패시브 효과인 약점 명중 보정은 100%에서 200%로 상향되었으며 약점 피해 배율은 2배로 증가했어요. 또한 액티브 효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공격은 목극기 효과를 발동시켜 3초 동안 초당 100%가 아니라 150%의 공격 피해를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스킬의 쿨다운은 30초에서 18.5초로 줄었습니다. 약점 명중 보정이 100% 증가해 200%가 되었는데 이건 상대의 약점이 2배로 늘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증폭된다면 적의 몸 절반이 약점이 될 수도 있었죠. 심지어 그의 그림자 배기도 약점 피해를 줄까 두려웠죠. 진화 포인트가 0인 에픽 스킬도 전설 등급까지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화 등급으로 진화시키려면 100배 많은 진화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전설에서 신화로 진화하려면 200포인트 필요했죠. 이 패턴에 따르면 에픽 등급의 탐욕의 손은 진화하는데 210 진화 포인트가 필요하고 전설 등급에 도달하면 진화하는데 34 진화 포인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진화 포인트는 9점이니 백스텝 강화를 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청풍은 8포인트로
백스텝 강화 스킬을 골드에서 플래티넘으로 올렸고 패시브 데미지는 30%에서 40%로 증가했어요. 실버 등급 보스에다 다른 플레이어들까지 잡아서 총 14일이 넘는 거래 가능한 수명을 얻었습니다. 임무도 완수했으니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칭펑이 한눈을 파는 사이 한 소녀가 그를 기습하여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림자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며 가볍게 공격을 피합니다. 소녀가 다시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문제없이 피합니다. 소녀는 그가 공격을 피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은신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송페이의 팬들이 절벽 위로 나타나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송페이의 마법사들은 지팡이를 들었고 막 합류한 궁수는 킹팽에게 활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격분하여 송페이의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킹팽은 은신으로 그림자가 되어 공기 중으로 사라졌어요. 이를 본 궁수는 독수리의 눈 스킬을 써서 킹팽의 투명화가 소용없음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화살은 유령 독수리로 변하더니 몇 초 뒤 폭발했고 깃털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이 송페이 일행의 암살자에게 떨어지자 그녀의 은신은 풀렸고 결국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통통한 소녀는 킹팽을 찾았다며 기뻐 주먹을 쥐었어.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최강의 스킬을 사용해서 공격하라고 지시했어. 그녀의 명령대로 송페이의 팬들은 최강 스킬로 공격했어. 강력한 마법의 비가 암살자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를 본 그녀는 당황해서 킹팽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법이 그녀에게 명중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죠. 하지만 통통한 소녀는 슬퍼하기는커녕 마법사도 아니면서 상관없다며 오히려 격분했어. 이는 송페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지. 그녀 말로는 이건 거짓에 대한 하늘의 벌이래. 그녀는 궁수에게 다시 독수리를 날려 샤도우를 찾으라고 명령했어. 궁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킹팽이 귀화종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어. 이 귀화종은 521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가진 영혼 공격이라는 액티브 스킬을 발동시켰지. 영혼 공격은 100m 범위 내의 모든 적들을 3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어. 궁수가 독수리의 눈 스킬을 다시 사용하기도 전에 그녀와 친구들 몸 주변에 기운이 나타나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그들은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워했지. 그들이 숨을 고르기도 전에 킹팽이 나타나 순간 배기 스킬을 사용해 번개처럼 공격하여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들의 몸을 산산조각 내버렸어. 구석에 숨어있던 송페이는 고개를 내밀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갑자기 죽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지. 처음엔 섀도우를 범인으로 봤지만 움직였으면 자신을 드러냈을 테니 그 생각은 곧 접었어. 투명 상태인 킹팽이 그에게 다가가 오만한 눈빛으로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렸지. 섀도우의 목소리를 듣자 송페이는 공포와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몸을 벌벌 떨었어. 그는 지체 없이 마법 방패를 발동했고 강력한 방패가 그의 몸 주위로 나타났어. 하지만 놀랍게도 킹팽이 쏜 독침은 송페이의 방패를 아무렇지도 않게 꿰뚫고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독침은 송페이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어. 그러자 그 자식 송페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몸은 곧바로 수명 구슬들로 변했지. 킹팽은 은신을 해제한 뒤 송페이에게 엄청나게 많은 수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원래 교역 가능한 수명이 2000일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송페이의 몸은 사라지고 수명만 남았지. 칭펑은 그걸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왜 팬들에게 거래 가능한 수명이 없는지 몰랐거든요. 그제야 팬들이 모든 수명을 송페이에게 바쳤다는 걸 깨달았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빌어먹을 게임을 아직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무서운 광팬들이야. 우리 주인공 입장에서는 참 아까운 일이었지. 거래 가능한 수명이 총 수백 년에 달했는데 이제 고작 근처 몬스터들에게 돌아갈 테니 말이야. 다시 반딧불 마을, 송페이와 그의 팬들이 다시 나타났어. 송페이는 격분했어. 2000일 넘게 남아있던 거래 가능한 수명이 이제 겨우 5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궁수에게 왜 탐지 스킬로 킹팽을 찾지 못했냐고 물었어. 그녀는 스킬을 사용했지만 찾은 건 우리 암살자 여동생뿐이었다고 설명했지. 통통한 소녀는 은신 레벨이 속성 창에 표시된다고 했어. 섀도우의 은신 레벨이 예상보다 높은지 알 수 없었어. 궁수는 자기 독수리의 눈 스킬이 은신 레벨 1까지만 간파할 수 있어서 레벨 1 은신 대상만 볼 수 있다고 밝혔어. 상대 은신 레벨이 높으면 감지 못한다는 거야. 송페이는 그림자가 공격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답답해했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 송페이는 얼굴을 만지며 생각했어. 그림자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보스까지 잡았으니 다시 자기를 쫓아올 이유가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서도우가 자신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질투해 다시 죽이러 올 거라 생각했어. 송페이 팬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에서 레벨업하기로 했어. 송페이가 어딜 가든 그들은 따르겠다고 맹세했어. 얼마 후 킹팽도 반딧불 마을로 돌아왔어.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송페이 일행이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다른 마을로 떠났는지 아니면 접속을 종료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은신을 해제한 우리 주인공은 근처에 있던 플레이어에게 송페이 일행이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림자를 본 남자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죠. 남자는 한쪽을 가리키며 송페이와 그 팬들이 그 방향으로 갔다고 알려줬어요. 그림자에게 송페이를 죽여달라고 간청하며 또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송페이를 죽인 뒤에 하늘을 나는 보물 고양이라는 여자친구인 헌터는 살려달라고 킹팽에게 부탁했어요. 주인공은 그 여자친구가 투명화를 감지하는 헌터임을 깨닫고 다른 여자친구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은신으로 다시 사라졌죠. 그 남자는 겨우 찾은 여자친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킹팽은 그들이 간 방향은 알았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무작정 찾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남자는 입에 손을 대고 섀도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구 이수를 찾으면 일이 더 쉬워질 거라는 걸 알았죠.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의 곁을 지나갔고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다소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다름 아닌 구이수였습니다. 주인공은 은신을 해제하고 밝은 얼굴로 그녀를 미인이라 부르며 도움을 청했어요. 섀도우를 본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킹팽은 인벤토리에서 황금 등급 지팡이를 꺼내며 그녀의 직업이 넓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송페이를 찾아준다면 보상으로 이 지팡이를 할인 가격에 팔겠다고 약속했죠. 이걸 본 구이수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시스템 창을 열어 넓은 지역 수색 능력을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킹팽이 황금 무기를 원하냐 묻자 그녀는 살 수 있을지 확신 못했지만 원한다고 답했어요. 킹팽은 그녀가 거래 가능한 수명 500일도 채 안 되는 거냐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며 원래 가격은 최소 700일에서 800일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창을 확인하자 그녀는 지팡이를 살 700일 수명이 있단 걸 깨달았어요. 이에 주인공은 그녀와 거래 후 지팡이를 건넸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시스템 창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지팡이를 받고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은 침 흘리는 그녀의 뺨을 두드리며 정신 차리라고 재촉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지팡이를 손에 쥔 그녀는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섀도우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빼미가 맴돌자 그녀는 섀도우에게 물건만 받고 돕지 않고 떠날까봐 두렵지 않냐고 물었어요. 주인공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가 송페이를 싫어한다는 것을 안다며 그를 미워하지 않냐고 물었고 구이수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도우가 현실에서도 친구일지 의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킹팽이 미소 지으며 맞춰보라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올빼미를 날려보냈어요. 추측할 기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죠. 올빼미는 마을 위를 날기 시작했고 멀리 협곡 한가운데에서 송페이와 그의 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올빼미는 바위 협곡에 숨은 송페이를 찾아 킹팽에게 위치를 알렸어요. 송페이와 친구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으니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올빼미는 빠르게 날 수 있었지만 너무 오래 쫓으면 지칠 수 있었죠. 섀도우는 순식간에 도착할 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킹팽은 쏜살같이 출발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바위와 험한 곳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올빼미가 비행을 멈췄습니다. 킹팽도 멈춰섰습니다. 무언가 추적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표식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더 알고 싶어진 그는 위에게 다시 연락했고 올빼미가 그 지역을 확인했어요. 곧 올빼미는 같은 표식이 있는 나무 두 그루를 더 찾았습니다. 하나는 전방 100m, 다른 하나는 왼쪽 100m에 있었습니다. 킹팽은 나무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징을 만졌습니다. 그가 새 상징을 만지자 밝은 빛이 연결했어요. 그러자 중앙의 땅이 빛나기 시작했고 밝은 녹색과 황금빛이 나는 보물 상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팽은 놀랐습니다. 반딧불 마을 같은 평범한 곳에 이런 보물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고대 신들이 남긴 보물은 초이귀에서 어디든 나타날 수 있었죠. 어떤 건 몬스터를, 또 다른 건 짐승떼를 불러왔고 이것처럼 놀라운 보물이 든 것도 있었죠. 올빼미를 통해 지켜보던 위에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저 녹색 상자는 수명 1000일, 현실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었어요. 킹팽은 위에의 빠른 판단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전생에서는 수명 1년이 초기에는 만 위안의 가치였지만
불과 이틀 만에 5만 위안으로 가치가 폭등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위에는 나중을 위해 상징들을 기록했고 그녀의 눈은 지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추적 스킬이 밝혀낼 비밀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킹팽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에메랄드급 능력인 블로섬의 저주라는 어두운 기운의 스킬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스킬은 쓰러진 적에게서 저주꽃을 피워 거래 가능한 수명을 없애버립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없지만 상대가 죽고 15초 안에 사용해야만 했죠. 펑은 전생에 이 주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했습니다. 쓰러뜨린 적은 모두 그의 힘이 되었죠. 만약 송페이를 다시 한번 쓰러뜨리고 잠시 시체를 지켜본다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에 송페이는 패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킹펑이 목표로 달려가자 장면이 바뀌었다. 저 멀리 한 협곡에서는 송페이의 열성 팬들이 보스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송페이는 뒤에 머물며 막타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송페이는 킹펑이 이미 실버 등급 보스를 잡았고 자신에게 2번이나 창피를 줬으니 이 먼 곳까지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했지만 송페이의 착각이었죠. 보스가 쓰러지기 직전 체격 있는 소녀가 근처에서 다른 보스를 잡는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송페이는 능글맞게 또 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다른 그룹이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라이벌 아이돌의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팬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소중한 송페이를 능가할 수는 없었죠. 망설임 없이 그들은 다른 그룹에게 돌진했습니다.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던 다른 팀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소녀가 인사도 하기 전에 지팡이로 리더를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남아있던 팀원들은 송페이 팬들의 광기 어린 행동에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적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물으려 했지만 마법에 맞아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시를 읊기 시작하더니 송페이를 무슨 신처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을 해치운 소녀들은 황금 왕자 송페이가 보스를 마무리하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송페이는 계속해서 고마운 척 연기하며 의미 없는 감사 인사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내복에 걸릴 뻔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그녀들을 영웅이라 불렀고 그 말에 모두 얼굴을 붉히며 웃었죠. 완전히 그의 가상의 세계에 빠져든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협곡 가장자리에 서도우가 나타났습니다. 송페이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팽의 검이 허공을 갈랐고 순식간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송페이의 머리가 단칼에 베이고 그의 몸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 세도우는 볼일만 보고 떠나지 않았죠. 그는 송페이 시신 옆에 무릎 꿇고 블로섬의 저주를 썼습니다. 송페이 가슴에서 붉고 큰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잎은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며 젊은 말썽꾼의 거래 가능한 수명을 빨아들였죠. 여성 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지켜봤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송페이는 반딧불 마을 포털에 돌아왔습니다. 세도우가 자신을 쫓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럽고 짜증이 났죠.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질투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면 세도우가 여성 팬들의 관심에 화가 났거나 그 팬 중 한 명이 마음에 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송페이는 서도우가 반딧불 마을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 어떤 복잡한 복수 계획의 일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온갖 추측에 빠져 있을 때 시스템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거래 가능한 수명이 단순히 죽음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든다는 소식에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이 주고받는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팬클럽이 포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덩치 큰 마법사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송페이의 몸에서 자란 섬뜩한 붉은 꽃이 중요한 것을 빼앗아갔다고 말했고 송페이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저주꽃과 사라지는 수명은 세도우가 새로 얻은 무서운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팬들에게 즉시 로그아웃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도우에게 계속 지면 거래 가능한 수명이 0이 되어 곧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전히 리더 행세를 한 송페이는 팬들을 가족이라 칭하며 현실 세계로 가서 수명을 늘리고 모아둔 수명으로 새 장비를 사돌아오겠다 약속했습니다. 송페이에게 여전히 빠져있던 소녀들은 새 힘으로 세도우를 이기고 돌아올 상상을 하며 그의 말을 믿었죠. 송페이는 게임에서 사라지면서도 얼굴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일그러졌고 패배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반 동안 노력해서 오른 자리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플레이어에게 무너진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었죠.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될 거라 여겼죠. 그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투가 일어났던 곳은 붉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쓰러진 플레이어마다 피어난 저주꽃이 송페이 팬들의 거래 가능한 수명을 조용히 앗아갔죠. 섀도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그의 살인자 등급은 4레벨까지 올랐고 사망 시 거래 가능한 수명 손실은 무려 96.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섀도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섀도우는 이번 기습 공격으로 자신의 수명이 약 1000일 정도 늘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두 송페이와 그의 어리석은 추종자들 덕분이었죠. 힘들게 몬스터를 물리쳤지만 모든 보상은 섀도우에게 돌아갔고 그 보상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꽃들은 시들고 에너지 흐름도 멈췄습니다. 섀도우는 플레이어들이 수명 손실을 막으려 로그아웃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위로는 하얀 올빼미가 말없이 날았죠. 유이도 이 모든 걸 지켜봤는데 그 엄청난 힘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상위 플레이어의 실력은 정말 남달랐죠. 섀도우가 송페이의 로그아웃 여부를 묻자 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목숨 부지를 위해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섀도우는 유이에게 송페이가 돌아오면 알려달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임무가 끝났냐 묻자 섀도우는 좀 더 보라 했습니다. 그가 신의 심판의 검이라는 황금 등급 사제 스킬을 얻자 그녀는 큰 관심을 보였고 그 스킬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섀도우는 그녀의 관심을 보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스킬 대가로 수명 500일을 원했지만 한 가지 동의하면 가격을 반으로 깎아줬죠. 이웨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존엄성은 팔지 않겠다고 쏘아붙이자 섀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오해라며 그저 그녀를 팀의 메인 힐러로 영입하고 싶을 뿐이라고 해명했죠. 그녀는 웃으며 흔쾌히 동의했지만 팀이 엉망이 되면 책임지라고 경고했어요. 섀도우는 좋은 팀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즉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게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왕멍은 동몬스터를 물리치고 경험치를 얻은 것에 기쁨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치료와 해독을 요청했지만 지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왕멍은 그녀에게 사제 클래스의 해독 능력을 다시 일깨우려 했죠. 하지만 왕멍의 말을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도움이 필요한 그가 아니라 나무의 실수로 스킬을 써버렸죠. 시간이 다 되자 왕멍은 독에 중독되어 쓰러졌고 몬스터를 물리친 승리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무능한 지우를 보며 점차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텔레포트 스톰 옆에 선 팀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실력 좋은 히든 클래스 사제는 다 뽑혀서 새로운 힐러가 필요했지만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반면 제로는 자신의 실패는 전혀 모른 채 자신이 이 새로운 세계에 선택받은 여신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레벨업이 위대한 운명의 징조이며 오빠 송페이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순간 섀도우에게서 소식이 전해졌고 왕맹은 크게 흥분했습니다. 히든 클래스 힐러인 화이트 버드 프리스트가 팀에 합류하기로 했고 다른 역할에도 능했습니다. 기다리던 기회였기에 리더는 즉시 섀도우에게 그녀의 위치를 물었고 섀도우는 새로운 힐러가 반딧불 마을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레벨업의 최적의 장소는 아니었지만 팀으로 뭉쳐 움직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왕맹은 동의했고 갈 준비를 했죠. 하지만 잔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쉘타운이 분벼 더 높은 레벨 지역으로 옮긴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 낮은 레벨이 유일한 문제인 양 돌려 말한 것이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 팀원들은 힐도 못하는 힐러를 두고 떠나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떠난 이들이 자기 수준이 아니라 여겨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섀도우를 찾아 레벨업을 도와달라 할 작정이었죠. 한편 왕맹은 반딧불 마을에서 섀도우와 유를 만났습니다. 그는 즉시 지난 전투에서 얻은 수명을 그들에게 주고 새 팀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아가면서 왕맹은 게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획 중 ENU 대장을 새 동료로 언급했어요. 그 이름에 서도우는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그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어요. ENU가 손을 흔들자 두 남자의 시선이 단번에 사로잡혔고 섀도우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바로 정의 집행으로 알려진 ENU, 게임에서 유일하게 드래곤 검사 히든 클래스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섀도우의 전생에서 그녀는 전 세계 상위 22 플레이어였고 국가부대 핵심 역할을 했죠. 모두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섀도우를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ENU는 환하게 웃으며 섀도우를 존경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시간 여행자나 환생한 영웅이 아니냐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섀도우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전생에서 그들은 훨씬 더 암울한 상황에서 더 늦게 마주쳤었죠.
그녀는 당시 왕의 팀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일찍 만난 건 놀라운 일이었죠. 아마 상당량의 거래 가능한 수명을 정부 단체를 위해 모았을 겁니다. 강인한 드래곤 검사로서 그녀는 그런 힘을 가질 이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섀도우는 정부의 선택이 현명하다고 보고 존중했습니다. 이엔유 역시 솔직했고요. 팔 장비가 있으면 자신과 팀이 구매에 관심 있다고 말했죠. 그녀는 상냥하면서도 단호하게 도시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섀도우는 그녀에게 맞설 이득이 없음을 둘 다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로운 거래를 놓치는 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이엔유는 명랑하고 위협적이지 않아 보였지만 킹팽은 그 이면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송페이의 팬들은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보고 게임에서 로그아웃했습니다. 가포 세이큰 게임 속 수명은 현실과 직결되어 0이 되면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궁수는 이게 게임이 아니란 걸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거래 가능한 수명을 송페이에게 바쳤죠. 그들 중 일부는 수명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는 여러 플레이어를 죽여 암살자 스탯을 얻었고 한 번 더 죽으면 수명이 2배로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3번 죽어서 수명이 그렇게나 많이 줄어드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메시지를 읽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욕하며 깨달았습니다. 게임에서 탱크 마법사로 항상 선두에 섰다는 것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여러 번 죽었기에 이제 남은 수명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0이 되면 죽는 거였죠. 바로 그때 무언가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송페이 형제가 수명을 사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그녀는 송페이 형제가 도울이라 믿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송페이 형제의 굿즈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좋았어. 송페이 형제를 찾아가자. 분명 나를 도와줄 거야. 심지어 송페이 형제의 신제품인 송페이 초박형 엽샘 방지까지 언급했습니다. 송페이 굿즈로 무장한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나섰고 곧장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선 진풍의 여동생도 막 게임에서 로그아웃했습니다. 여기가 현실 세계인지 이제는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휴대폰 켜고 그걸 보고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추세라면 하루 수명은 15,000원에 팔 수 있을 거야. 그녀에게 남은 200일이면 충분히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섀도우가 송페이를 3번이나 죽인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게임에서 수명이 0이 되면 현실에서도 정말 죽는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에 그녀는 슬픔과 분노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 불가능한 수명이 100년이나 있었는데도 3번 죽고 나니 남은 수명은 고작 12년이었습니다. 송페이 형제가 떠올라 섀도우가 왜 죽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단톡방에 따르면 섀도우는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송페이를 3번이나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녀에겐 그는 너무 무섭고 엄청 강했죠. 통통한 소녀는 송페이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아이시 자매들에게 거래 가능한 수명을 자신에게 팔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송페이가 현재 다장 광장에 있으며 수명 교환 비율이 10,000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건 돈도 벌고 형제도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친펑의 여동생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송페이 형제가 가까운 다장 광장에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의 수명이 다하는 걸 그냥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송페이 형제를 도우러 가야만 했죠. 그 섀도우 일행 덕분에 200일이 넘는 거래 가능한 수명을 모을 수 있었는데 마침 송페이 형제를 돕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더는 지체할 것 없이 그녀는 다작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게임 속 주인공은 여러 몬스터를 쉽게 해치웠습니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레벨 10 달성을 알렸습니다. 그는 능력치가 2 증가하고 자유 능력치 5포인트를 얻었으며 클래스 승급이 해제되었습니다. 게다가 강아이시 지역에서 최초로 레벨 10을 달성한 플레이어로서 그는 7의 명성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대하 왕국 지역 최초 달성으로는 명성 14점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레벨 10을 달성해서 명성 21점을 획득했습니다. 또 강아이시 지역에 레벨 10 플레이어가 7명이 되면 버려진 신들의 대륙으로 가는 전송 기능이 잠금 해제된다는 내용도 있었죠. 시스템이 전 마을에 섀도우가 10레벨 달성했음을 알렸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또 섀도우라며 감탄했습니다. 골드 등급 몬스터를 최초로 처치하고 전 세계 최초로 레벨 10을 달성하다니 섀도우는 너무 강하다는 반응이었죠. 최근 그 거물이 작은 연예인을 여러 번 죽였다는 소문도 들었다면서 송페이는 당해도 싸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플레이어들은 좌절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섀도우가 대하 왕국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라 욕을 하며 자신의 히든 스미스 클래스는 이제 겨우 8레벨인데 섀도우는 대체 뭐냐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했습니다. 천축국 15억 인구 중에 정말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요? 한편 주인공은 해안가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진화 포인트 13개를 전부 소모해 0이 되었습니다. 초기 스킬인 백스텝 강화가 플래티넘에서 에메랄드로 진화하며 패시브 효과가 40%에서 50%로 늘었습니다. 거래 가능한 수명이 7,001을 조금 넘었지만 그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시장 마을을 떠나기 위해 레벨 10 플레이어 7명을 모아버려진 신들의 대륙 포털을 활성화해야 함을 그는 알았죠. 하지만 현재 최고 레벨은 7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볼 일이 있어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의 모습은 모래와 함께 사라졌고 몇 초 뒤 그는 현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거래 가능한 수명을 사용하여 스킬을 현실로 이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침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스킬을 현실로 추출할지 묻자 그는 일어나 자신의 클래스를 추출하기로 했죠. 그러자 시스템은 1001의 거래 가능한 수명을 소모하고 추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얻게 되었고 패시브 스킬이 발동되면서 힘이 3, 체질이 3, 민첩이 8, 정신이 5만큼 능력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레벨을 추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스템은 X2 레벨을 성공적으로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 가능한 수명 2001이 소모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현실 레벨은 즉시 3으로 상승했고 능력치 또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힘 4, 체력 4, 민첩 14, 정신 4만큼 추가 스탯을 얻었습니다. 시스템은 거래 가능한 수명 901을 소모하여 플래티넘 티어 스킬인 섀도우 스택을 가져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거래 가능한 수명 2262일을 소모하여 실버 티어 스킬인 맹독 단검을 가져왔다고 알렸습니다. 남은 수명이 1292일이라 기뻐했지만 당장은 다른 스킬을 추출할 수 없었죠. 그는 낮은 등급의 스킬을 추출하는 대가만 치렀지만 플래티넘 티어의 섀도우 스택을 얻었으니 이득인 셈이었죠. 송페이를 생각하자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그의 기본 스탯은 보통 사람의 2배가 되었고 민첩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32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무제한 투명화에 14m까지 던질 수 있는 독단검까지 있으니 송페이를 끝장낼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칭펑이 휴대폰을 보던 중 송페이가 공격적으로 수명을 사들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송페이가 게임에 들어와 자신을 추적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자식이 다작 광장에 있는 걸 확인했으니 대략 7, 8km 정도 떨어진 거리라 현재 속도로는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거만하고 권력 있는 회사 감독관 후진빈의 메시지를 보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진빈은 칭펑이 이제 좀 잘 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화조차 안 받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가씨가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았으니 이건 대단한 기회였는데도 협조하지 않겠다니 믿기지 않았죠. 칭펑은 후진빈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걷던 그는 휴대폰을 던지고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진정한 갓포세이큰 게임이 뭔지 알게 될 거라 생각하며 말이죠. 몇 시간 후 다장 광장에서는 송페이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는데 소녀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칭펑의 여동생도 있었죠. 무대엔 송페이가 금발 여성 옆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송페이가 게임에서 섀도우에게 3번 죽었다는 소문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섀도우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도록 이미 사람들을 보냈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송페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그녀는 이미 반딧불 마을로 사람을 보내 그와 접촉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말이죠. 그가 돈 찾으러 현실에 나오면 그때 잡을 참이었죠. 그를 잡아서 송페이 형제가 시원하게 복수하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송페이는 미소를 지으며 때가 되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다작 그룹이 이미 그런 수법으로 여러 플레이어들을 통제하고 공짜로 부려먹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후키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에선 모두 바보였고 수명을 쌓기엔 너무도 나약했으니까요. 많은 여자가 송페이에게 기꺼이 수명을 바치고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했기에 그녀는 송페이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송페이는 사악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관중 속 한 남자가 소리치며 모두에게 무모하게 자신의 수명을 남에게 팔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송페이를 보며 그는 수명이 생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팬들을 세뇌하여 그들의 수명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페이가 생명을 위협한다며 신고하겠다고 선언했죠. 송페이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바보가 꼭 있다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수명 확보 활동이 일부 공공자원을 차지하고 대중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송페이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팬들의 모든 지지와 애정에 정말 감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랑이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아이돌을 따르길 바랐습니다. 게임 속 특별한 순간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가져오기 위해 더 긍정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온 나라가 게임의 영향을 받는 동안 자신은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게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비를 들여 수명을 확보했고 게임 속에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훌륭한 아이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한 일이었죠. 모두가 게임 밖에서도 무언가를 얻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 겁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팬들을 울게 만들었죠. 그는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며 모두에게 사과했고 이 때문에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팬들은 그가 잘못한 게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에게 야만인들이라며 화를 냈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형을 돕는 것이니 여기서 떠나라고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모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통통한 소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외부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은 듣지 말라고 모두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형을 의심할 수 있냐며 돼지 뇌를 가진 바보들이나 모든 걸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속 수명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빠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로그아웃했을 때 남은 수명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고 표시되었지만 자신은 멀쩡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 한들 형을 위해 죽을 각오조차 안 됐다면 사랑한단 말할 자격이 없죠. 그의 말에 감동한 다른 팬들은 송페이에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수명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뜨거운 열정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는 통통한 소녀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에게 사랑받는 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통한 소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며 울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날아와 송페이의 머리를 꿰뚫자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페이는 피를 토하며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송페이가 소녀 어깨 위로 쓰러지자 그녀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송페이의 사망이 알려지자 그의 팬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경호원들이 후키빈을 호위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송페이가 게임에서 죽었을 때 그의 몸이 수명구슬에 둘러싸여 있었다며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송페이를 죽인 범인이 게임 속 스킬을 썼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게임 스킬이 현실에서도 가능한지 경악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송페이를 즉사시키고 곧바로 몸이 투명해져서 수명까지 챙겨가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도우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다트가 그녀의 머리에 박혀 즉사했고 경호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군중 속에는 킹팬도 있었죠.